안녕하세요. 오종혁 보호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덕의 섭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는 그러한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제 이중섭 화자가 살던 곳을 방문하고 이제 떠올린 시상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요. 작가가요. 자, 아주 표현이 아주 절묘하고요. 아주 잘 쓰는 시입니다. 감동적인 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연애 가시면요. 이제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살던 방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 언덕이 초가 한 채, 초가집에 사나봐요. 서귀포 언덕 위에요. 귀퉁이, 고방은 이제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 그래서 창고를 얻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나요? 우리 당시에 시적 대상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퉁이 고방의 장소적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이 이제 아고리가 나옵니다. 아고리. 우리 이중섭의 이제 애칭이에요. 가난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생활 공간을 제시한 겁니다. 또 화자가 아고리와 발가락군, 이제 부부예요, 부부. 이중섭 부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족들 생계를 이어가던 공간으로 좀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아고리가 이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이 아니죠.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니까. 또 아고리가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죠. 떠나온 곳이 아니에요. 또 아고리가 속세를 벗어난 곳도 아닙니다. 은둔의 공간 아니에요. 또 아고리가 자유로움을 느끼던 희망의 공간, 맞죠? 희망의 공간이죠.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또 화자가 새를 타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을 떠올리는 공간, 그렇죠? 자유와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OX로서 확인을 정확히 해주셔서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고리와 발가락꾼인데요. 이제 부부가 서로를 부르던 애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발가락꾼은 이제 일본 여자라고 합니다. 아고리, 이제 이중섭은 이제 턱이 길어서 이제 긴 턱이란 말이 이제 일본어로 이제 아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군은 이중섭이 아내를 발가락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해서 이제 발가락군이라는 애칭으로 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아이들까지 함께 키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자리래요. 이 방이. 방보다는 차라리 뭐에 가깝다? 관에 가깝다. 그 정도로 비좁다는 거죠. 이 과장된 이제 표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아고리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족의 가난하고 궁핍한 이 처지를 부각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해변에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어떻습니까?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서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방을 갖다 조개 껍질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비좁지만 가족들이 함께 안식을 취하는 그런 따뜻한 가족 애를 발휘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개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개를 그리는 아고리. 화가 이 이중섭의 인격이 나온 거죠.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났고요. 또 가난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분이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때요? 서로 사랑을 나누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중섭이 이제 구현한 예술 세계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지만 그렇죠? 이상을 꿈꾸던 이중섭 부부의 삶을 지금 떠올리는 거고요. 화자가요. 또 예술을 통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 세계를 동경함으로써 가난한 현실을 탈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이제 그림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닌다. 그렇죠?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또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복숭아, 천상의 열매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처럼, 그렇죠?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이게 풍요롭다는 겁니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총소리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 총소리는 당시 어떤 전쟁, 그렇죠? 전쟁에 의한 폭력, 억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얼룩진 현실과는 상반된 대비되는 부분이고요. 평화의 자세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못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와 풍요, 평화로운 이미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섭섬이 보이는 마당에서 자, 이중섭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서러운 햇빛, 자, 햇빛이 서럽답니다. 눈부셔서 그런 날들이 많았더라라고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서귀포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던 상황을 나타낸 거고요. 감정이입적 표현입니다. 서럽다는 것은요. 또 이중섭의 가족과의 재회를 바라면서 재회는 아니죠. 이미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자, 은박지라는 건요, 이중섭의 미술 기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난을 예술로 승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없어서 가난해서 담뱃값 속의 은박지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예술원으로 불태우는 이중섭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그러니까 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가 잘 드러났고요.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아이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고기는 아거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그 바닷가, 그랬죠.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진무구한 그런 공간이었네요. 자, 세 번째 연을 가겠습니다. 이중섭의 삶을 떠올리며 느끼는 연민입니다. 연민이에요.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아거리와 발가락구는 알지 못한 채 살았다. 아, 그러면 뭡니까?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행복도 짧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중섭은 실제 어떻습니까? 홀로 사망을 합니다. 가족들은 전부 일본으로 가고요.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자, 빈 조개 껍질이라는 건요, 가족이 머물던 그런 방이고요. 새든 소라게라는 건요, 이중섭과 아내, 가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가난함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치된 문장, 그죠? 전체적으로 도치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자아내면서 어떻습니까?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남기게 하죠. 또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중섭의 삶에 환기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소라게처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하시면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이중섭의 방, 그리고 주제는 이중섭의 삶, 이중섭이 꿈꾸던 세계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화자의 연민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화, 애상, 묘사, 독백, 회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또 이상을 추구하던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땠어요? 감각적인 언어로 그려냈습니다. 아주 표현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또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 세계의 모습, 또 순수한 동심, 이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이러한 예술가의 삶과 대비를 두어서 한층 더 어때요? 숭고미를 느끼게 합니다. 또 소박한 행복조차 어때요? 길게 누릴 수 없었던 이 이중섭의 삶에 느끼는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비유, 직유법과 도치법을 활용해서 인상적으로 우리 독자에게 다가옵니다. 종교럼이 다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거든요. 이를 통해서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럼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화자의 다짐을 강조한다,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또 가상의 청자에게 어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친근한 분위기를 이뤄내고 있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묘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적 공간의 대비가 중요한데요. 귀퉁이, 고방, 관에 가까운 그 방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꿈속에서나 그림 속 이런 부분, 또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이런 장면들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세계의 모습이 드러나서 시적 공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한편의 그림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덕이라는 시인, 우리 그 최근에 주목받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배추의 마음이라든가, 그렇죠? 땅끝이라든가 이런 잘 알려진 시와 함께 더불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감동적인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